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여자고등학교에서 안전지킴이를 하는 교사였던 서성만입니다. 저는 크게 드러날 건 없는데 교직이 34년을 근무하는 중에서 부평여고에서 11년을 근속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교직원 속에서 퇴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와서 봉사직인 학교 안전지킴이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그 하나의 부탁을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또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제가 교직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봉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노래에 이렇게 학교 안전지킴으로서 정문에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드리고 이제 아침에 거의 제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교정을 이제 쓸고 하는데 요새는 내가 조금 30분 좀 늦어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는 자세로 아침을 여는 주변에 이제 청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약 1시간 좀 더 걸릴 때 낙엽이 이제 우리 학교는 많으니까 가을철에는 한 1시간 반 가까이 해야 할 정도 돼 교정을 교사 주변을 정리정돈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8시 되면 여기 보도에 나가서 아이들 안전지도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요새는 호각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호각 소리가 나서 이제 신호를 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여기 출입하는 여기가 아주 혼잡합니다. 저 인근에 바로 여기 담장 옆에가 초등학교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문을 지내가는 아이들이 많고 또 학교에 이렇게 출입이 되는 이 차량들이 많이 진입할 때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지도 그게 제일 주목될 것 같습니다. 서성만 선생님은 제가 초임 때 재물포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인의예지로 살아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의예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 그리고 그분의 기본적인 철학이 사랑이에요. 사랑. 지킴이 선생님으로 있는데 이 지킴이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자기 학교는 지킴이를 안 하려고 그런 게 기본적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필요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서 지킴이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좋아했던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학교 전체를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너무 아이들을 이뻐하시고 선생님들한테 항상 배려하시고 그런 어떤 우리 학교가 정말 이렇게 인하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아마 부평여고가 그래서 아름다운 학교가 되지 않나 학교를 사랑하게 되는 저도 그랬고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너무 훌륭하신 진짜 어른이십니다. 네, 너무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도움반 학급이 3학급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노작교육과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면서의 그런 즐거움을 나누면 동시에 그런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관을 2013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올해 와서 개관을 하신 거고 상추고 토마토 가지 이건 수박 학생들이 있을 때는 같이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이 농작물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올 때까지 지금도 계약을 못했는데 늦추면 올해는 이걸 지을 수가 없잖아요. 경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여기 아까 그 특수반 도움반 아이 선생님들하고 그분들이 3분이 있거든요. 3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경작을 해서 심었습니다. 이건 수박, 이건 참외, 고구마.
이 우리 백장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에 이 자기를 먹을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장만하지 않으면 못하면 하루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교육이 지식교육만 되어서가 아니라 이런 노동이라든가 이런 자기가 이 농작물 밥이라든가 이런 식재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내 입에 들어오는가까지 이런 노작교육이 진짜 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그 과정을 살펴서 나중에라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소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 것까지를 가르쳐 줘야 할 그런 것이 소중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 2013년부터 아이들 통합반이 한 반이었었는데 세 반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웃는 이야기로 그 아이들 너무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그런 그 미추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도하는 기관을 보고 이 부평여고를 선택해서 세 반이나 늘었다고 우스갯소리로 막 선생님들이 막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작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 교실 현장에서만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관찰하고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 이런 노작 활동이다 하는 걸, 그런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을에는 이걸 해갖고 여기 배추 해서 김장을 해가지고 어느 기관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또 그것도 가르쳐야 할 부분이잖아요. 나눔 봉사를 해서 여기서 이 경작지에 다 배추 모를 심어가지고 올 계획은 그 도움반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경작된 것을 손수 김장을 그 아이들과 같이 담아서 그런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들한테 그 전달하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명이 반응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애들이 온다고 연락은 왔어. 2004년에 담임하던 아이들 둘이고. 2004년에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하던 학생들. 예. 그 아이들이 계속 4-5명이 오는데. 아,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네, 그래서 계속 와서 5월은 제가 바쁩니다. 그렇게 지난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오면 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아이, 좋습니다. 그게 아이들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육을 요새 진짜 아이들과의 사자지간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그 명절에 한 번도 거늘지 않고 그렇게 제수용품을 한 번은 배를 보내다, 한 번은 사과 보내다, 한 번은 이제 그 포를 보내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 한 20년 동안 그 제대하고 거기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그 동기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그 그리움으로 저를 찾는 걸 보면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내가 교육계 나와서 뭐 연구직이라든가 장학진 뭐 이렇게 교장 교감이 이런 직책을 갖지 않았어도 니들 속에 살아 있으면 나는 교사로 응당 살아 있구나. 내가 참 잘 살았다. 교사로서는 성공된 교사구나. 내가 어제도 그 아이들 정문에서 돌려보내 와서. 그럼 개인적으로도 그분은 100살 넘으신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동료 간의 사랑도 아주 깊은 분이고, 때리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소유자라고 할까요? 84년에 1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네. 그 학생이 네. 실은 엄마가 유복
약자였어. 말하자면 이제 제가 그 아이를 고1 때 이제 이 아이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 올라가 보니까 추운 겨울에 돗발을 입고 이렇게 자는데 귀가 시간이 됐는데 안 가. 그래서 이렇게 깨워보니까 우리 반 아이예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 데가 없다는 게 뭐냐. 이제 아빠는 이제 뭐랄까 신체적인 아빠는 다른데 이제 살림 차리고 이제 엄마가 다시 만난 아빠하고 이제 또 이렇게 야반 도주를 했어. 아,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 이제 그때가 84년 제가 신혼 생활을 할 때인데도 저희 집에다 들다가 그 아이를 제가 학교를 보내고 그 아이를 3년간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해서 잘 그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 그런 이제 교직 첫 출발이 84년에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또 이제 부평역으로 왔는데 아빠 엄마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아이를 들고 갔어 그냥. 예. 그런데 내가 이제 3월 2일 날 이렇게 보니까 명단은 있는데 그 아이를 중학교에 수습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이제 이 아이 아버지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냥 들고만 가면 거기 교육청에 가서 네. 전학 서류가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아이를 들고 간 거야. 그 사업 실패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그냥 들고 갔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갖고 고흥에서 일단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아이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내가 몇 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학교 급식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식구가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싸가지고 중식, 석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몇 개월을 내가 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버님이 조금 형편이 나서졌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디를 연결시켜 줬더니 그 집에서 K 이렇게 좀 봐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식구가 그렇게 교육자라고 하는 걸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제가 교육자로서의 아내 되는 사람으로서 불평 없이 그런 걸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지. 노년에. 저희 아이가 제가 둘인데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다 이 서성만 선생님이 지어주셨고 인천에 아마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천 교사 자제분 중에서 한 300명 이상을 서성만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뭐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적인 것보다는 저도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커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서성만 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이름을 지어줘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죠. 제자들이 이제 이게 아들, 딸 낳고 그래서 지금 서예 동아리 하는 아이도 제가 아들, 딸 이름을 지어주니까 선생님 말 항상 이제 지 아들, 딸을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 그 아이가 이제 송정빈이야. 송정빈. 예, 송정빈. 예, 송정빈. 뜻은요? 송정빈은 이제 정자가 상소로울 정자, 빛날 빈자, 좋은 조짐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아이라고. 이제 그런 상담 활동, 상담 활동 이제 계속 전화로도 오고 와서 이렇게 삶에 대한 뭐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결혼의 선배로서 이제 그런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방을 하고 또 그 위안을 받고 돌아가고 그런 카운슬링 역할도 제가 의무로 양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검판사는 이 형량을 얼마나 때릴까 하는 그런 범법자를 하고 의사는 육신의 그 고통받는 자들을 하는데 교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선택하고 안내하고 이런 그런 사무가 가장 그 위대하다고 생각이 일찍이 들었어요. 그 이제 끄트머리에 그 교사, 뭐 검사, 판사, 또 이렇게 의사 있지만은 다 이제 그 대상은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정신의
가치로서 가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교사를 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스승이 된다고 하는 자는 어쨌든 수범적이고 모범적인 것을 표상으로 지식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언행일치가 돼야 하고 지식과 를 갖추었으면 행동으로 그걸 투여하는 그런 자세가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참다운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이들에게 스승의 자리로서의 그런 준엄한 그런 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된다. 물론 지식만 전달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으로 를 토대로 해서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고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의 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저녁에라도 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미술사님께서 이 공간을 좀 할애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다 다 펴놓고 우리 서성만 선생님은 인품도 훌륭하시지만 퇴임하신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또 이렇게 그 서열의 꿀씨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항상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강하게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후배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뭐랄까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애정이 있는 생각을 가져 느껴봐요. 가치다. 나의 가치다. 같이. 예, 나의 가치다. 내 인생의 철학이 실천한 가치가 바로 내 제자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의 가치. 제자들의 모든 게 그 성원난 대로 되는 것이 나의 그 유일한 희망이요 뜻이고 가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